안녕하세요. 범블한 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계동 아파트가 3개월 만에 5천만 원 빠졌습니다. 영끌적 비명소리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상계동 쪽은 갭 투자 세력들이 어마무시하게 공격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진입을 한 곳이었기 때문에 집값이 상대적으로 서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를 거라는 기대 완전히 지금 박살나고 있습니다. 2월 6억 7천에서 6억 2천으로 거래가 된 곳 상계 주공 3단지. 그러니까 영끌족들 대부분 어마무시하게 자금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대출 까기 위해서는 집값이 올라줘야지. 근데 집값이 오히려 꼬로박고 있으니까 완전히 지금 뭐 멘탈 털리고 유체이탈 할 수밖에 없는, 집을 그래서 주거 가치로 봐야지 자산 가치로 어떻게 하면 확장을 시킬까에 대한 어떤 골몰한 그런 어떤 몰빵적인 이 자금 유입이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더해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원구는 6개 자치구 상당히 서울에서도 하락 양상이 뚜렷한 그런 궤적을 보여주고 있고, 송파구가 반대 성향을 보이고 있죠. 5.21% 뛰면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강남구에서는 거래량이 제일 그래도 원만하게 많았던 곳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송파구인데, 송파구의 거래량 토제 재지정되면서 완전히 쪼그라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음이 꽁꽁 얼어붙듯이 2025년 5월 100건으로 훅 내려앉았고, 지금 노원구도 서울에서 가장 회전율이 높은 곳이고, 어느 정도 그래도 서울에서 내가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내 집 장만하기 위한 자금을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곳이 노원구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76건에 그치고 있다는 건 앞으로의 거래 양상은 상당히 손절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7월에는 DSR 3단계가 시작되고, 그리고 미국의 주요 변수 자본시장이 상당히 변화무쌍하게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국채 가격 폭락, 반대급부로 국채금리 오르면서 한국의 주담대 금리는 연일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은 더욱더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송파구 실제 거래 현장을 보더라도 트리지움 그리고 리센트 역시도 확실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송파구 아파트가 그래도 강남에서 어느 정도 회전의 동력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시동이 꺼져가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죠. 노원구 역시도 상계주공 7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 받고 있어요. 여기는 거의 이제 6억대까지 3억대까지 23평은 거의 3억대까지 나오는 가격대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노원구의 가격 양상이 서울 전체 비강남권의 하방 압력을 더욱더 가세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하방 압력 이외에 경기도권에서 강남 못지않게 쭉쭉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바로 과천이죠. 과천. 펄펄 끓는다. 이게 완전히 가마솥에서 그냥 백숙을 끓이는 듯이 그냥 펄펄 끓고 있는 게 바로 집값이라고 하는데, 지금 토제 재지정되면서 강남 집값은 어느 정도 잠을 통해 꽉 물려있는 느낌인데, 과천은 이게 살짝 풍선 효과가 나면서 과천 집값을 들어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올해만 5.5% 올랐고 물가 대비 무려 7배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천시 최근 하락 아파트 봐도 과천 위버필드가 1억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레미안 슈루 1,000만 원 하락. 그러니까 일주일 상간의 거래를 보더라도 하락 건수가 별로 많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경기도 전체 집값 동향을 보면 화성시 동탄 린스트라우스 7.2억 하락하고 있고, 위시티 4단지 자이 5.5억 하락하고 있어요. 고양시 역시도 위시티 2단지 자이 역시도 3.7억 하락, 시흥백옷 C2 블록 역시도 3.7억 정도 하락하고 있는, 30% 이상 빠지는 그런 곳들이 부지기수인데, 과천은 그냥 인삼으로 깍두기를 해먹는지 집값의 추이가 어마무시한 지구력을 발휘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인천과 또 다른 양상을 고스란히 엄청난 뚜렷한 명암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천은 송도동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마리나베이 12억에서 5억까지 지금 빠지고 있고,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역시도 11억 7천에서 7억 8천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독 과천은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
역시 과천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 8월에 주암 장군마을 재개발 공급되는 일반 공급수가 348가구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강남하고 딱 붙어있지, 공급은 적지, 계속해서 집값을 밀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암마을 재개발 굉장히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8월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죠. 2025년 일반 분양 드디어 개막을 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분양가. 5구제곱이 10억대, 84제곱 13억에서 14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평대가 10억대가 넘는다는 건 경기도권에서 굉장히 좀 어마무시한 분양가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과천에서 얼마 전에 분양했던 프레스티어 자이 2027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84제곱이 22억에 나왔었어요. 어마무시한 분양가죠. 이거 강남 분양가하고 거의 맞먹는 분양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이 더 올랐습니다. 23억 1982만원. 1982년도 같네. 그 정도로 집값이, 아니 과천은 그냥 이 경기도라고 행정구역에 묶어두면 안 되겠어. 이거 강남 쪽으로 완전히 그냥 붙여주든지, 서초구하고 조금 인접한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 경기도라는 어떤 행정구역상에 싹 베일에 가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올라가는 집값, 경기권에서는 과천이 유일한데 덩달아 뛰는 분양가도 무시 못하고, 그래서 도저히 집값이 손에 잡히지 않네, 너나 잘 사세 하고 그냥 보내주면 됩니다. 이런 데는 이런 것들은 그냥 스킵해버리고 고점에 절대 물릴 수 없으니까, 고점에 물려버리면 무주택자만 그냥 개고생하는 겁니다. 이후에 고비용 누가 고스란히 부담한다? 내가 셀프 디스, 스스로를 디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빈틈은 늘 있다. 같은 인프라 시설을 누리고 비용은 반의 반값이라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용기가 날 수가 있겠죠. 경기도권, 지방에서는 과천시와 세종시가 정말 주머니 속에 든 바늘처럼 콕콕 찌르는 어떤 아주 인상적인 어떤 이 체감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데, 동일하게 정부 종합청사가 있었고 지금 청사가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지금 과천에서 나오는 무순위 줍줍, 무주택자들의 대축제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부정청약에 의해서 51건이 무작위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했지만 딸랑 7건 나왔으니까 올해 상반기에 3건 나오고 나머지는 쭉쭉 해서 거의 10건 이상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과천이 이렇게 집값이 뜨거운데 분양가는 4, 5년 전 분양가로 나오면 완전히 개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프루지오 라비에노가 84제곱 2가구, 프루지오 벨라르테가 99제곱 1가구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정청약 51세대 24년도 물량 조금씩 빠졌고, 2025년도 나머지 역시도 해결되는 족족 나올 예정이고요. 일단 상반기는 3세대 풀릴 예정이란 거 좀 기억하시고요. 과천의 상승세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현금 부자라면 충분히 과천에 집을 잡을 수가 있겠지. 근데 20억대는 아파트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어? 대출물어도 이거는 거의 맷돌 갈면서 노예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나 분양가가 뒤로 가는 백투더퓨처는 제대로 타임머신 타고 갈 수 있는 틈새를 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고고싱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집값이 역행하지 않으면 한국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전통적인 자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 시장이 한꺼번에 자본시장의 대변화에 의해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어떤 가격의 위기가 분명히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수위의 집값을 낮추지 않으면 굉장한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결정타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단적으로 말해서 사람이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집이 사람 속에 살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편안하게 피스, 하루 만에 어떤 그 평화를 좀 꽉 채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매일매일 자면서도 집생각, 걸어가면서도 집생각, 일하면서도 집생각, 그놈의 집생각 때문에 그냥 완전히 집속이, 내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집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쪼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아직 여전히 내가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 그리고 내가 집을 샀어, 덜컥 샀는데 이거 갚을 길이 없네, 이거 앞으로 경매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밀려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를,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그래요? 하루를 살아도 좀 만족감 있게, 좀 질적으로 높게 꽉 채우면서 살아야죠. 왜 집에 우리가 눌려서 살아야 돼? 내가 집을 누르고 살아야지. 집에 눌려가지고 사니까 사람이 그냥 다크서클 그냥 무릎까지 쭉쭉 내려오고, 사람이 그냥 완전히 멘탈이 그냥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르센토 데시안, 프루지오 오르투스, 라비에노, 벨라르테,
작년에 나왔던 51가구 중에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상반기 통해서 하반기에 무주택자들의 대축제, 무수리줍줍의 축제가 과천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다. 프루지오 라비에노 이 두 가구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억에서 14억 정도 하고 7억 정도 분양가였으니까 지금 분양가 17억, 10억 정도 올랐죠. 전세가는 8억 정도 하니까 7억 분양가 쳐낼 수 있는 그런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적 여유가 있을 것 같고 평면도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벨라르테 역시도 소규모 단지지만 과천에 있다는 것 굉장한 강점이죠. 74제곱이 6억대, 7억대, 84제곱이 7억대로 나왔던 곳인데 지금 15억 정도 합니다. 여기도 거의 뭐 10억 정도의 갭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월세도 6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분양가를 쳐낼 수 있는 전세보증금 확보할 수 있다. 74제곱 평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 84제곱도 판상형으로 좋아 보입니다. 일단 라비에노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역과 가깝고요. 벨라르테는 조금 뒤로 후면으로 떨어져 있죠. 이 부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뭐 상승거래 비중 추이를 보더라도 거의 용의 궤적으로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여의주를 쫙 물고 용이 쭉 하고 하늘을 비상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세종시 아파트 상승거래가 52.7%,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세종시는 가장 정점에 있었던 아파트값 10억에서 15억 사이를 구가하는 그런 시대를 또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무주택자들의 대축제가 시작될 또 하나의 우회로가 또 터지게 되는데 무지막지하게 무순위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리더스폴에 작년에도 분양을 했었는데 여기 84제곱이 3억대로 나왔었죠. 올해도 3억대로 나올 가능성 높고 지금 9억 6천에 거래가 됐는데 매물이 계속적으로 지금 호가를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10억에서 11억 정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리첸시아 패밀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5구제곱 2억대. 2억대 분양가가 나온다는 거 이거 10년 전 분양가 아닌가? 호가가 일주일 만에 뭐 8, 9억대로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현 실거래가는 6억 7천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한신 더휴 리저브 역시도 나오게 되는데 여기 3억 8천 정도 나오게 되고요. 실거래가는 7억 8천. 여기도 매물 엄청나게 지금 펌프질을 그냥 발로 팍팍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거의 시세 갭도 굉장할 수가 있어요.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역시도 3억 9천. 대부분 세종의 분양가는 3억대, 2억대다. 왜? 분양가 상한제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안정적 정책을 위해서 엄청나게 후려쳐서 분양가를 싸게 내놨거든. 6억 8천인데 매물 역시도 여기 9억, 1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천시와 세종시에 엄청난 우회로적인 틈새가 벌어질 수 있는 무순위 줍줍들 그리고 재분양하는 단지들 잘 들여다보실 수 바랍니다. 이 두 군데는 뭐 지금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고점의 구축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리석은 일이니까 좀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좀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무주택자들의 숙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숙제였지. 어떻게 하면 고점의 집값을 잡을까. 근데 축제입니다. 완전히 가격이 털릴 수 있는 구축도 어마무시하게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무순위를 통해서 엄청난 또 기회도 생길 겁니다. 결국 누가 유리한가? 지금 고점의 집값을 가지고 호가 엄청나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 초조합니다. 무주택자들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어요. 집값이 엄청난 분기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 관망은 수동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공격적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지혜의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흘러가지만 타이밍을 잡는 사람이 흘러가는 시간을 가둬둘 수가 있는 겁니다. 느리면서 빠르면서 여유를 잃지 않는 스탠스. 굉장히 필요한 요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뭐 집값이 뒤숭숭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6월 이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집값이 언제나 정상적인 궤적으로 돌아가려나 라는 어떤 의구심들이 많았는데 확실한 지표로서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플랜 B와 같은 그런 무순위 줍줍들 쏟아져 나오는 것들 과천과 세종시 좀 잘 주목을 하시면서 골든타임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상으로 뻔뻔한 복도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